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락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는 도시락을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당일날 하여튼 며칠 전 이렇게 배달을 해요. 도시락으로 배달하든지 아니면은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이렇게 배달하기도 하더라고요. 대개 이제 점심으로 먹게 하겠죠. 되게 이제 냉장돼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아니면 끓는 물에다 이제 덮여서 이제 섭취하게 되죠. 방법은요,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이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이면은 4일 내지 6일. 그러니까 3일 내지 하루에서 3일은 자유식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도시락을 갖다가 하루에 한 끼씩 계속 먹어라. 하루도 쉬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도시락 다이어트 많은 이제 회사들이 제조를 합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내놓으라 하는 식품 회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사람 이름을 내걸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되게 이제 청결, 안전,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 또는 어떤 데서는 유기농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당일 제조, 당일 배송 이런 것도 강조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메뉴를 보면은요, 그냥 보통 그 도시락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먹던 그 도시락이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리지 않게 하려고요. 다양한 좀 보지 못한 식재료를 쓰고 또 요리법도 다양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퓨전이에요. 퓨전. 완전한 한식도 아니고 완전한 외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이런 걸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러한 그러한 요리들이죠. 재료를 보면은요, 거의 다가 이제 그 통곡물이라 그러죠. 통곡물을 강조를 하는데요. 현미라든지 아니면 호밀이라든지 이런 이제 통곡물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야채와 과일 또는 버섯, 단호박, 옥수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또 견과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채식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사용을 하고요. 지방질이 들어갔다는 건 아예 이게 메뉴에 아예 없습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하느냐? 닭가슴살 또는 이제 순살 돼지고기, 순살 소고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고, 이걸 찹스테이크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소세지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우유로 만든 요거트라고 그러죠. 떠먹는 요거트, 아니면 계란인데 요거는 이제 훈제 계란. 또 콩을 사용하기도 해서 콩고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콩고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주로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채식이라서요,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락에 실려왔는데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나면 우리가 든든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은. 대개 이제 한 끼당, 한 도시락당 적으면은 300kcal, 많으면은 500kcal. 그래도 3끼를 다 합쳐도요, 적으면은 900kcal, 많으면은 1200kcal를 보통은 넘지 않게 합니다. 일식용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더 낮게 만듭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일 일식용 한 번만 먹어라 하는 도시락들은 100kcal에서 200kcal 차이가 됩니다. 요약하면은요, 저열량, 그 다음에 저지방, 그 다음에 저염식, 그러니까 싱거워요, 많이. 네,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게 이제 도시락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자, 이 도시락 다이어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네, 그래도 이게 식사라는 겁니다. 식사. 네, 식사 같아요. 밥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를 들면은 효소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디톡스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는 거 식사를 대신하지만은 이게 식사 같지는 전혀 않거든요. 반면에 이거는 식사 같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식사를 집에서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이게 배달이 되니까 하루 3끼까지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밥을 해 먹으면 된다는 거죠. 밥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1인 1가구 많잖아요. 근데 이게 1인 1가구들이 밥을 해 먹으려면 참 그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1인용 사기가 어려운데 이건 아예 딱 배달돼 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적인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결국은 이거는요, 뭐 맛을 이제 다양하게 하려고 굉장히 종류를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별로 맛은 없습니다. 네, 뭐 좀 처음에는 색다른 맛이라서 맛있지만은 한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은 이게 질리기 마련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걸 갖다 이제 세 끼를 먹으려면 싸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이제 혼자서 이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참 매번 먹을 때마다 나만 도시락 따로 먹는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단점이고요. 또, 자꾸 이게 든든하지가 않다 보니까요. 이게 식욕이 억제돼요. 맛이 없다는 건 욕구가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억제되니까 그게 언제 나와요? 네, 든든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간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간식을 자꾸 먹게 돼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게 포만감을 높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독약입니다. 왜 독약이냐면 위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감량했다고 하더라도 다지기 할 때가 문제입니다. 다지기 할 때도 이제 다른 음식으로 이제 결국은 보통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만한 양을 먹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요요가 오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도시락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를 볼까요? 하루 세 끼 주 6일을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예 그게 아니고요. 하루 세 끼 주 7일. 그러면은 최대 효과가 되겠죠. 네,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최대 효과를 갖다가 하려면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시락으로만 세 끼를 먹는다. 이럴 때 얼마나 감량이 될 것이냐. 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도시락으로 먹잖아요. 일주일 내내. 네, 그럼 첫 주에는요, 0.5에서 1kg 정도 감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걸 계속 지속한다. 네, 그러면은 한 달에 5kg 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한 달에 5kg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하면은 매달 5kg, 15kg가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감량 속도가 똑같이 하는데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3개월에 10kg? 이게 참 이걸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3개월에 10kg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로 했을 때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떠냐? 대부분은 1개월에 5kg 정도를 거의 맥시멈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감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용을 하죠. 그 계속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 뺀 살을 찌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첫 달에는 효과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효과가 떨어지게 될까요? 네, 그 첫 번째는요, 내 몸의 절식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덜 먹잖아요? 그럼 내 몸도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안 내놓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첫째는요, 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네, 두 번째는 내 활동량을 나도 모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쓰는 거를 줄여가는 거죠. 내 몸이 일정할 것 같은데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걸 줄인 것만큼 쓰는 것도 줄이죠. 두 개가 다 똑같이 줄면은 내가 적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쓰는 게 똑같으니까 감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욕구 억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식도 먹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꾸 간식을 먹게 되든지 아니면은 자유식을 더 먹게 되든지 자유식의 횟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자유식을 먹을 때 더 점점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게 혼자 밥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제된 욕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이 주위에 같이 먹기에 압력이 커집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안 먹자 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한 달을 넘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같이 먹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이제 사회적 압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제 간식을 먹거나 자유식을 더 먹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도시락 다이어트를 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량하기 위해서 도시락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거 찌우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먹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시락 다이어트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감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그 도시락 다이어트를 판매하는 판매하는 회사가 권장하듯이 주 4일 뭐 이하라든지 아니면 하루 2끼라든지 아니면은 주 1일 아니면은 하루 한 번 도시락 다이어트를 사용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정도 하는 것은 뭐 감량 효과라기보다는 더 찌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거나 난 집에서 해 먹기 싫어, 그냥 뭐 다이어트도 좀 할 겸, 다이어트보다는 하여튼 찌우지 않게 하는 거죠. 할 겸 내가 만들어 먹기 싫으니까 이걸로 대신할래, 뭐 이런 목적이 더 커집니다. 자, 그럼 이 도시락 다이어트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네, 닥터유는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딱 1개월만 이용해라. 이때만이 효과가 있으니까 1개월만 이용하는데요. 주 6일 하지 마시고요. 주 7일을 하세요. 네, 1개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 7일, 하루 3회 전부 다 도시락을 먹는 거죠. 네, 남이 뭐라 그러건 말건. 네, 그리고 목표를 딱 5kg만 하세요. 요거는 의지로들 하시더라고요. 네, 5kg 딱 하고 끝내세요. 네, 그리고 더 이상 감량하지 않겠다. 네, 더 길게 가시면 가실수록 오히려 진창에 빠지시고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5kg 딱 감량이 됐잖아요. 1개월 후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지기를 하세요. 다지기는 이제 첫 일주일은 하루에 2끼를 도시락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일주는요, 하루 한 끼만 도시락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시락을 줄여가면서 자유식을 높여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양 그대로 자유식으로 전환하면은 무조건 찝니다. 네, 그래서 이 다지기를 할 때는, 도시락 다이어트 후 다지기를 할 때는 내가 자유식을 먹을 때는요, 평소 먹던 양이, 그러니까 도시락 양의 3분의 2만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량이 돼요. 똑같은 양을 먹으면은 이게 훨씬 칼로리 섭취가 넘어가지고 금방 요요가 된다는 거죠. 자, 도시락 다이어트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셨죠?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닥터유가 이미 더 쉬운 방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닥터유의 1주 1kg입니다. 일주에 1kg 빼는 훈련법인데요. 한 달이면은 거의 5kg 뺍니다. 아까 도시락 다이어트 한 달에도 5kg 뺀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법인데요. 음식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그대로 먹으면 돼요. 원래대로. 근데 어떻게 하느냐? 10% 먹기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덜 먹기를 갖다가 매주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는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겁니다. 종류도 바꾸지 말고, 칼로리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양만 10%를 줄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일주일만 하면은 위가 10%가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요, 내가 맨 마지막에 먹던 그 양만 먹어도 나는 배가 부릅니다. 네, 전혀 아쉬움이 없거든요. 배가 든든하거든요.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욕구가 억제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무슨 포만감이 있고 나중에 배가 고파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든든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량이 되는 거죠.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